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무상부리심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꽤나 짜증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는데,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반성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만 쓰잖아요. 쓸데없이.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비용이 크지 않게, 뭐 이제 유튜브 시청하는 거는 뭐 시간밖에 안 뺏으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 분석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미국의 어떤 추세 추종의 대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느껴봤을 때는 어차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운의 요소가 다분하다.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의 대가들도 승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제 강세장에서는 한 6, 70%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가들의 승률이 도대체 왜 50%밖에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써갖고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절반 이하가 틀리잖아요. 제가 적중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뭐라고 하죠. 맞추지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추지 못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맞추면은 대박인 거고, 맞추지 않으면은 쪽박인데, 쪽박을 안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은, 추세 추종의 대가들은 뭐냐면, 맞췄을 때 떼돈을 벌고요. 틀렸을 때는 아주 작은 손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손절을 통해서. 이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손익비인 거고, 손익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승률은 낮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손익비가 1대2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추세 추종으로 잃을 때는 100원을 잃고요. 딸 때는 200원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승률이 50%다. 이거를 무한대로 반복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추세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세를.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러면 뭐 불코스키의 책도 있고, 오닐도 있고, 뭐 스탠 와인스타인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다양한 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추세라는 거에. 그게 뭐냐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정의입니다. 하락 추세. 어차피 뭐 다 했단 말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는 뭐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로 조정을 할 때 이전 저점을 깨질 않아요. 그리고 이 리바운드 할 때, 조정을 끝내고 리바운드 할 때 정고점을 반드시 돌파를 합니다. 이게 상승 추세의 기본이에요. 상승 추세는 이 모양밖에 없어요. 하락 추세는 반대예요, 정확히. 반등할 때 이전 고점을 절대로 넘질 못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삐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상승 추세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횡보가 있죠. 근데 횡보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큰 그 박스권 안에서도 이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화면에서 봅시다. 우리가 이 XMP라는 지수인데 지금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안에서도 요만큼은 하락 추세인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갔고, 여기서 다시 하락 추세로 갔고, 여기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로 가는. 그쵸? 근데 크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반복을 한다. 근데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전고점을 못 넘죠. 예, 그쵸?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전고점을 넘고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상승 추세로 가서 조금 이 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약간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보면 또 이런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고점을 돌파했지만 페이크죠. 그대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야 상승 추세로 가는 건데, 반등을 할 때는 여기 고점을 넘어야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페이크다. 그럼 어떻게 손절 여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그쵸?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 중에 단기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가속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반등을 하는데 전고점을 못 넘고 반등을 하는 떨어질 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쭉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중장기로 보는 건지 단기로 보는 건지에 따라서 어떤 손절매 포인트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레리 윌리엄스의 얘기처럼 이 단기 변곡점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인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근데 안 가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이전 저점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숄더 나와서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가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서 가니까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가격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약간 중기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면 내가 맞는 거고 여기를 깨면은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내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 만약에 그러면은 굉장히 저걸 봐야겠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하락 추세니까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매도 포지션을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점이니까, 그쵸? 여기까지 떨어질 거를 예측하고 대신에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여기를 넘어서지만 않는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포지션을 어떤 손절 라인을 크게 잡음으로써 비중 조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추세 추정해서 그거를 자금 관리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레리 윌리엄스도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변곡점이 항상 지지 저항점이 된다. 그쵸? 변곡점이 지지 저항점이 된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기를 보면 지금 박스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행동도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절이라든지 익절이라든지 매수라든지 뭐 이거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지금 헤드앤숄더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하락 추세로, 단기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어떤 그 포지션을 결정하면 된다. 그쵸? 이게 왜 떨어지느냐? 물론 이제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이제 손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계좌가 줄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통 하냐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뭐 다 알죠?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뉴스만 보면 다 아는데 네이버만 켜도 다 알고. 그쵸? 예. 그냥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뭐 지수 분석은 이제 끝났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니까. 그쵸? 예, 단기 하락 추세 있고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 지금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이 변곡점에서 양봉으로. 근데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그쵸? 갈라 그러면 일단은 바로 전고점인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합니다. 상신 EDP를 내가 언제 얘기했더라? 언제 한번 여기 부분에서 얘기했나? 여기 부분에서 얘기했나? 이렇게 상승할 때 살 필요 없다. 조정할 때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보면은 지금 사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사상 신고가. 그러면 누군가는 미친 듯이 샀다. 그렇죠? 이번 달에 아직 오늘 며칠이야? 이제 3분의 1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쵸,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승폭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한 540억 정도로 약 56%, 63%까지 상승했는데, 물론 이제 시총이 여기서 더 커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다. 그쵸? 그럼 어떻게,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전고점 돌파했고 물린 매물대도 없는 상태니까 상승 추세죠. 중장기로.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낮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상승 추세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여기 하면은 벌써 10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수도 안 좋고 분위기도 막 지금 안 좋고 하니까 지금 3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이틀 연속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 윗꼬리부터 하면은 3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어제 이제 단일가 매매를 했는데 매수세가 소량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리 윌리엄스 식으로 하면은 지금 단기 변곡점이 아직 적어되진 않았죠. 나오진 않았죠. 왜냐하면 단기 변곡점이 나오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일 봉이 이렇게 월요일 날 서야 여기가 단기 저점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일단은 여기가 단기 고점인 거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살 거냐, 이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산 매물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그쵸?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단기 저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단기 저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내일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단기 저점이 형성이 완료됐으니까. 그리고 미리 나는 이게 중장기로 상승 추세고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차익 실현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가서 이때 매수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앞으로 쭉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변곡점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쭉 갈지 안 갈지 현재 상태로는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앞으로 쭉 상승해서 간다 그러면 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내가 매수를 할 건데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할 건데, 왜냐면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내가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죠. 그리고 뭐 익절은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손절폭에 두세 배 이상 올라간 상태부터 익절을 시작하면 되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게 그 추세 매매의 어떤 그 장점이자 이제 단점인데, 내가 이 종가에서 샀든 여기 돌파해서 샀든 간에 얘가 쭉 갈지 아니면 꼬꾸라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봉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매수세가 훨씬 강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질 뿐이지, 갈지 안 갈지, 여기를 단순히 돌파한다고 해서 갈지 안 갈지 알 수는 없다. 사는 순간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가는 거고,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뭐 횡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매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순간에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했나? 자, 이제 뭐 약간 다른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되고 이봉에서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봉의 종가에서 샀다 그러면 여기를 깨지 않는 한, 그쵸?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얘가 왜냐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왔다 갔다 했고, 그쵸? 요봉 종가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 얘가 쭉쭉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거래량도 안 터졌고, 그쵸? 근데 이제 AI 그 GPT 테마는 강력하게 타고 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사서 들고 있는데 이봉이 나온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세웠어요. 그럼 뭘까요? 여기 부분은 매도세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저가부터 종가까지는 매수세란 말이에요. 예,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고 여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오늘이 아니고 그 어제 이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요즘 하도 울려갖고 안 샀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단기 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단기 저점이 여기가 되는데 여기를 고점을 얘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완성이 돼서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죠? 여기서처럼 갈지 안 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쵸? 다만 마지노선이 일단은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쵸? 이 저점. 그 전에 이러한 부분, 그쵸? 이러한 부분을 깨면 안 되겠죠. 이러한 저점을, 그쵸? 이거 왜냐면 매수세가 이만큼 들어와서 양봉을 세운 거기 때문에 윗꼬리도 짧고 이만큼 매수세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매수세의 여력이 있다면 쭉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비중이에요, 비중. 왜냐면 종가에서 여기까지 약 16.45%예요. 굉장히 손절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손절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비중을 아주 작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자산에 1억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1% 정도, 100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했을 때 0.16으로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나누기 0.16 하게 되면 100만 원 나누기 0.16 하게 되면 약 625만 원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 정도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익비를 최소한 1대2, 1대3 정도로 맞추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2배인 30% 이상 상승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나는 좀 더 타이트한 손절을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절폭이 작아질수록 이제 비중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분봉을 봐야 돼요. 보통 뭐 이제 좀 단기 분봉, 뭐 1분봉, 3분봉 이런 거는 스캘핑 위주로 하는 거고, 스윙은 그런 봉을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요렇게 보면 되죠. 요렇게. 왜냐면 저점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 추세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지금 이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이제 전환이 보이는 거죠. 그쵸? 항상 그랬죠. 제가 주가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한다. 그러니까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항상. 지금 뭐 분봉으로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패턴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고점이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조정폭이 상당히 크긴 해요. 조정폭이 지금 상당히 크긴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은 여기 돌파인데 여기 돌파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손절폭은 어디로 잡으면 되죠? 여기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샀다 그러면 손절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약 10%로 줄게 됩니다. 아까는 16%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셀바스가 요 부분에서도 이 2월 초순 부분에서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2월 초순이 여기죠. 이제 일봉하고 분봉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추세선도 막 그리는 거를 뭐 고점 대 고점 연결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저점이 어디냐만
잘 보시면 돼요. 일봉하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점이 여기니까 얘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가장 크게 한 저점이 여기니까 그쵸?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페이크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스쿼트라고 하더라고 마크 미너비기는. 근데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이 저점 이전 저점 여기를 깨지 않는 한 여기를 깨지 않는 한 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재돌파가 나왔어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여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손절 라인 약 7.6%.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0.076을 하면 약 1315만 원. 그러니까 총 자산의 약 13%를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손익비가 최소한 2, 3배는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4%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익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 돌파할 때 여기까지 상승이 약 30%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손익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추세선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최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여기서 추세선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걸 기다린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그쵸? 조정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사는 거다. 그리고 이 저점 여기 돌파할 때 샀으니까 여기 저점을 깨기 전에 약 10% 정도 깨기 전에는 손절하면 안 된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매수 타점이 여기가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엄청나게 그 추세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거를 내가 왜 푸냐 어차피 따라할 사람도 없고 그쵸?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거를 뭐 못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조회수도 낮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유명해지겠어 설마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하면은 이제 손절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타임 프랙탈 이론에 의하면 알아서 읽어보세요. 타임 프랙탈은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니까 이렇게 뭐 30분 봉이나 뭐 60분 봉으로 해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손절폭을 좀 짧게 그리고 좀 더 정교한 타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저도 뭐 맨날 집에 혼자 앉아갖고 뭐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그쵸?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겠죠. 금리 인상 또 할 거고, 뭐 SVB라는 뭐 실리콘밸리의 은행도 파산 그냥 시켜버리고 돈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거 살리려면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걷다가 뭐 유중도 막 때리려고 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것도 안 하고 바로 파산시켜 버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한번 해봅시다. 감정적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현상을 파악해서 그 현상에 맞는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이익은 크게 나고 손실은 적게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나지 않으면 당연히 비중은 굉장히 작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연습을 통해서 수익이 계속 누적되면서 수익이 잘 나게 되면은 비중을 그때부터 늘리기 시작하면 되고, 비중을 늘린 다음에 또 수익이 안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어떤 혼돈과 횡보라든가 내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때는 다시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적응을 한 다음에 적응이 되면 다시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